이제 출시된 모든 애플 실리콘 맥 미니를 소개합니다. M1, M2, M2 프로, M4, M4 프로. 이제 이것들이 얼마나 좋고 이 모든 세대 간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성능 향상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벤치마킹할 때 애플의 세대 간 향상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애플이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PC 시장은 그냥 죽을 것입니다. 최근에 12세대부터 최신 코어 울트라9까지 모든 i9 인텔 CPU를 벤치마킹했습니다. 4세대 간의 차이, 애플은 8세대의 업그레이드 사이에서 이득을 얻었는데 이건 터무니없죠. 그리고 그건 PC 전문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난 걱정돼요. 여러분, 걱정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고 실제로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세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M1과 M4 프로 사이의 전력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아직 온라인에서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테크 노티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의 일부는 이번 키 퓨전 토크 맥세일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애플 실리콘에 맞춰 설계된 최고의 썬더볼트 4 도크입니다. 그 연결성은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최대 60Hz까지 4개의 6K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듀얼 썬더볼트 4 지원 덕분에 더 이상 포트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애플 실리콘에 적합한 최고의 도크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도크를 확인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M4 기기에 대한 다양한 비디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저기서 하나를 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M4 맥스 맥북 프로는 정말 미쳤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워크플로우를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맥 미니 중 하나를 구매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아래 비디오 설명의 링크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이제 저는 전력 소모로 시작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찾기가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올바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M1, M2, M2 프로, M4, M4 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M1과 M2의 8GB 램 때문에 레드시프트나 시네벤치 R24 GPU 테스트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별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제가 기크벤치 6에서 확인한 최대 성능 와트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하는 맥 미니는 모두 기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본 모델에서 16GB를 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M1과 M2 사이의 전력 소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M2에서 프로로 전력 소모 차이가 꽤 큽니다. 하지만 M4는 M2 프로보다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벤치마크와 M4 프로를 보면 그들은 파워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M4에서 보는 것의 거의 2배입니다. 문자 그대로 M2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전력 소모량은 PC 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그럼 몇 가지 벤치마크를 살펴보죠. 시네벤치 R24는 단순한 드래그 레이싱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창의적인 워크플로우에 사용합니다. 시네벤치, 애프터 이펙트,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M2는 단일 코어에서 10%, 멀티코어 점수에서 23% 더 빠릅니다. 세대 간에 좋은 이익이 생기죠. M2 프로는 싱글 코어 점수에서 M2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약 66% 더 빠릅니다. M2와 M2 프로의 멀티코어 점수는 약 40% 더 빠릅니다. 꽤 인상적입니다. 이제 M4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58% 더 빠르며 이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M1의 점수의 2배입니다. 그래서 M1에서 M4로 우리는 2배의 점수를 얻었고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M1에서 M2로, M3에서 M4로 각 세대의 멀티코어 성능은 약 25% 증가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십니까? PC 세계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리고 M4 프로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M4와 거의 같은 점수를 받았지만 M1보다 197% 더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M1보다 3배 더 빠르며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M4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4 업그레이드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M4에서 고장났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M4 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크벤치 6, M2 성능 향상에서 12에서 14%, M2 프로는 실제로 단일 코어 점수에서 M2보다 약간 느리고 멀티 코어 점수에서 M1보다 약 47% 더 빠릅니다. M4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61% 더 빠르며 이는 더 빠른 수치이지만 멀티 코어 점수는 시네벤치 R24보다 약간 낮아 71% 더 빠릅니다. M4 프로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는 65.2% 더 빠르고 멀티 코어 점수에서는 약 131% 더 빠릅니다. M1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뛰어납니다. 기크벤치 6에서 이그포와 그래픽 성능을 살펴보면 M2는 M1보다 약 37에서 41% 더 빠릅니다. M2 프로는 오펜클에서 120% 더 빠르고 메탈 점수는 M1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M4는 M1과 비교했을 때 오펜클과 메탈에서 74.3% 더 빠르고 약 70% 더 빠릅니다. 그것은 M1과 비교했을 때 GPU 성능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꽤 미친 짓이죠. 하지만 M4 프로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오펜클과 메탈 점수에서 각각 178%와 187% 더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래픽 코어가 훨씬 더 많고 GPU 성능 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보면 M2 프로가 실제로 M4보다 GPU 성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프로칩이 더 많은 GPU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도비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이 M1 맥은 모두 포토샵에서 매우 잘 작동합니다. 사실 많은 케이스가 PC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채널에서 다른 PC 벤치마크를 본 적이 있다면 벤치마크 결과에 대한 M4 맥 비디오를 보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스크탑 CPU와 전체 데스크탑 설정과 비교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길 만큼 좋은 노트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2는 M1에 비해 전체 점수에서 약 12.8% 더 빠릅니다. M2 프로는 M1에 비해 약 50% 더 빠르며 이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특히 이 중 일부를 중고 또는 2차 시장에서 찾고 싶다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M4는 M2 프로를 앞지르고 있으며 M1보다 83.7% 더 빠릅니다. 말도 안 돼요. 보통 시네벤치 같은 CPU 지배적 벤치마크에서는 이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지만 이런 포토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M4 프로를 살펴보면 M1이 성능보다 2배 이상 뛰어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이고 특히 필터 점수는 147.9% 더 빠릅니다. 이는 거의 2.5배의 성능입니다. 포토샵 벤치마크에 대한 작은 첨부사항으로 M4 프로는 제가 포토샵에서 테스트한 모든 PC보다 빠릅니다. RTX 1490과 매우 빠른 램, 그리고 거의 10배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리젠 데스크톱 CPU를 구동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제 비디오 편집과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M1은 너무 작아서 확장된 점수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GB 이상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애플 실리콘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200를 현금화하여 16을 얻기 위해 8GB의 램을 추가로 구매하세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M4를 선택하세요. 매우 비싼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오래된 것들은 중고 시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으면 못 팔아요. 애플 실리콘과 윈도우즈에서는 프리미어 프로의 8GB의 용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M1보다 50% 더 빠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M2 프로는 M1보다 83.7% 더 빠릅니다. 흥미롭게도 M4는 GPU 코어 때문에 M2 프로보다 약간 느립니다. 그리고 M과 M 프로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종종 더 많은 GPU 코어와 더 나은 인코더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 중 일부에서 왜 그들이 훨씬 더 나은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M4는 M2 프로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편집을 한다면 M2 프로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4 프로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M1보다 157% 더 빠르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M2 프로보다 거의 50%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GPU 점수를 보면 분명히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프로레스인 인트라 프레임은 코다가 258% 더 빠릅니다. M4 프로가 얻는 성능은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이제 데이빈사이 리졸브 벤치마크를 볼 때 M1은 램이 충분하지 않아서 완료하지 못했고 벤치마크가 데이빈사이 리졸브를 위한 터겟 벤치에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 버전은 M 버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GPU 코어 때문입니다. 데이빈사이 리졸브는 많은 GPU 코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GPU가 좋을수록 데이빈사이 리졸브에서 더 좋습니다. 특정 코덱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보내기, 색상 빈도 지정 및 GPU에서 가속화되는 이러한 일부 작업의 경우 GPU 코어가 더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맥 스튜디오 M2 울트라가 더 많은 GPU 코어와 더 강력한 GPU로 인해 이 일부 M4 맥스를 이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3D와 블렌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램프가 다른 장면에서 약 10%에서 45%까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0%에서 15% 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크샵 장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6과 8.7을 얻으려면 램이 부족해서 제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10에서 15% 정도입니다. M2 프로는 M1보다 50에서 54% 더 빠릅니다. CPU 성능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M4는 M2 프로를 완전히 압도하며 M1보다 82에서 81% 더 빠릅니다. M4 프로는 164에서 158% 더 빠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블렌더에서 CPU 렌더링에 관해서는 M4와 M4 프로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CPU 렌더링에서 블렌더의 M4와 M4 프로 사이에 약 50%의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GPU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렌더 4.0 이상에서는 GPU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블렌더 4.2입니다. 여기서 M1과 M2는 벤치마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램이 8GB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2 프로와 M4 프로를 보면 흥미롭게도 M4가 몬스터, 점크샵, 클래스룸 장면보다 54에서 67% 더 빠릅니다. 꽤 인상적입니다. M2 프로의 GPU가 더 좋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습니다. GPU 코어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M4는 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아키텍처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이긴다. M4 프로는 몬스터 장면에서 M2 프로보다 227%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M2 프로보다 거의 3배의 GPU 렌더링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M2 프로에서 M4 프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언제 윈도우즈 PC에서 마지막으로 CPU나 GPU와 같은 계층, 예를 들어 12900K에서 코어 울트라 285K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성능이 3배 향상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래, 성능이 3배 높아졌어. 아니면 RTX 2080 슈퍼에서 4080 슈퍼로 갈 때 성능이 3배 높아졌어. 말도 안 돼요. 브라우저 벤치마크와 속도계 3.0을 보면 M2가 약 25% 더 빠릅니다. 흥미롭게도 M2 프로는 이 부분에서 M2보다 약간 느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가볍고 바닐 스레드 작업인 경우 애플에 스레드가 없으니 바닐 스레드라고 할 수 있나요? 나한테는 좀 짜증나지 않나요? M2 프로는 가끔 더 느리거든요. M4는 M1보다 61% 더 빠르고 M2 라인업을 압도해요. 그리고 M4 프로는 실제로 흥미롭게도 다시 한번 M4보다 약간 더 느립니다. 이는 M4와 M4 프로에서 M2와 M2 프로 사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프로칩은 스피다미터 3.0과 같은 파닐 스레드 브라우저 벤치마크에서 약간 더 느립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R24 GPU 테스트인 레드시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램이 충분하지 않아서 M1과 M2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할 수 없죠. M2 프로, M4 프로. 흥미로운 점은 M4가 M2 프로보다 약 40%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정말 터무니없네요. M2 프로가 M4와 같은 양의 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M4의 2배 가격입니다. M4 프로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173, M2 프로보다 약 170% 더 빠릅니다. 그리고 M4에서 M4 프로로 성능이 거의 2배로 향상됩니다. 하지만 시네벤치 R24는 가능한 한 많은 램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M4 프로는 실제로 16GB가 아닌 24G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이점입니다. 이제 저는 M4가 인상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M4 맥 미니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는 옳지 않습니다. 24GB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8GB 램에 $200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당신은 M4 프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장 장치와 램을 M4 프로와 비교해보면 이게 뭔가요? 저는 M4 프로보다 $40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M4 프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M4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램을 48GB로 업그레이드한다면 램을 16GB 더 얻을 수 있고 $400가 듭니다. 즉 24GB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2배로 늘리면 $400에 24GB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400의 M4에서 32GB의 램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M4의 램 업그레이드는 훨씬 더 비쌉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를 더 지불하면 256GB의 추가 스토리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M4 프로의 경우 이미 고급 프로 가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00를 더 지불하면 512GB의 스토리지를 얻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가격이 절반입니다.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2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양을 2배로 늘리는데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16GB에서 32GB로 256GB의 SSD에서 512로.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맥 미니의 내부를 2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M2의 2배 가격인 $120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업그레이드 옵션이 정말 터무니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M4 맥 미니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 가격대에서 $1200를 보세요. $200를 더 벌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지만 $200를 더 내면 훨씬 빠른 M4 프로 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5 포트를 얻을 수 있는데 M4에는 썬더볼트 5가 없기 때문입니다. M4 프로도 그렇습니다. 더 빠른 GPU와 모든 것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옵션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 유일한 M4 맥 미니는 기본 모델입니다.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바로 M4 프로로 이동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맥 미니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답은 M4 프로가 M1이나 M2 프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에요. 이제 질문은 프로를 선택해야 할지 M4를 선택해야 할지 B프로를 선택해야 할지 아마추어를 선택해야 할지입니다.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 맥 미니? 특별한 비디오 편집이나 매우 무거운 GPU 렌더링 또는 G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M4는 절대적으로 환상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56GB의 저장 공간만으로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보세요. 애플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애플 스토리지 가이드를 보고 싶다면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 남겨두겠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확인해보세요. 사람들은 웹 브라우징, 이메일, 그리고 이런 종류의 워크스테이션 설정을 위한 기계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수많은 포트, 수많은 I/O, 수많은 모든 것. 미칠 지경입니다. 이제 더 빠른 네트워킹을 원하고 10GB의 이더넷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걸 얻으세요. 나중에 추가하면 2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맥북 프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더넷이 느리고 10GB 이더넷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비싼 건 알지만요. $150에서 $200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터무니없어 보이고 조금 더 나은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맥 미니에 있어요. 애플에서 바로 10GB 이더넷을 구입하세요.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이고 저는 실제로 M4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M4 프로는 데이브 인사이 리졸브 덱에서 비디오 편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에요. 프리미어 프로와 데이브 인사이 리졸브, 파이널 컷에서 이 녀석은 날아다닐 겁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고 이 램을 더욱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먼저 램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체크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능하다면 보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마세요. 이 맥미니 위 온라인 분해를 보면 스토리지가 실제로 작은 플러그인 장치이기 때문에 파사에서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납땜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파사 업그레이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까지 제 보관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램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나중에 할 수 없고 M4 프로에서 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48GB는 매우 좋은 속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6.99달러가 들 것입니다. 이게 워크스테이션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돈벌이일까요? 글쎄요, 문제는 이겁니다. 최고의 가격대 PC 조립 가이드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된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당신은 당신의 돈에 더 잘 만들어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CPU와 GPU에서 훨씬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DIY를 조금 더 좋아하고 생태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PC 빌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플레이를 원하고 애플 세금과 업그레이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 라인업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